정인이 달려간 호텔 복도. 떨리는 손으로 502호 문 앞에서 숨을 고른다. 안에서 들린다. 선미의 목소리. 도윤 씨, 아까는 너무 격했어. 정인이랑은 이제 정말 끝이야. 널 선택한 지는 오래됐어. 정인의 눈이 흔들린다.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비. 문이 열린다. 도윤과 선미가 하얀 호텔 가운만 걸친 채 서로 껴안은 채로 뒤돌아본다. 정인의 표정이 무너진다. 둘이 뭐 하는 거야? 내 남편이랑 새엄마가 호텔에서? 도윤이 당황한다. 정인아, 이건 오해야. 제발. 오해? 내가 눈이 멀었지? 둘이 얼마나 오래 쳐 만났는데? 선미가 한 발 나와 정인을 내려다본다. 정인아, 이제 좀 깨. 도윤 씨는 처음부터 너한테 없었어. 정인의 얼굴이 얼어붙는다. 정인이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는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인은 아침 식탁을 차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47세.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다. 남편 도윤과의 결혼 생활도 어느덧 22년째였다. 평범했다.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 평범함에 작은 금이 가고 있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49세, 아니 올해 50이 됐나? 정인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나이조차 헷갈렸다. 관심이 멀어진 탓이었을까? 여보, 커피. 정인이 컵을 내려놓았다. 도윤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화면만 응시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연락해? 회사 일. 도윤은 얼른 화면을 껐다. 그리고 커피를 들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정인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괜히 신경질적으로 보이기 싫었다. 최근 도윤이 변했다. 작은 변화들이었다. 머리를 자주 만지작거렸다. 거울을 오래 봤다. 새 옷을 샀다. 검은색 셔츠, 짙은 남색 재킷. 전에는 입지 않던 스타일이었다. 향수도 뿌렸다. 은은한 우디향. 정인을 위한 것은 아닌 듯했다. 오늘 일찍 들어와? 글쎄, 회의가 있어서 몇 시쯤?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늘 같은 대답이었다. 요즘 도윤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다. 밤 10시, 11시,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정인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2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보호자이신가요? 정철 환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였다. 정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72세.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옆에는 선미가 있었다. 정인의 새엄마. 55세. 정인 씨. 선미가 정인을 봤다. 그 호칭이 여전히 어색했다. 55세 여자가 47세 여자를 씨로 부르는 것. 나이 차이는 겨우 8년. 엄마도 딸도 아닌 어중간한 관계. 정인은 늘 이 상황이 불편했다. 아버지 상태는요? 뇌졸중 의심이래요. 검사 중이에요.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10년 전 재혼할 때도 그랬다.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정인은 반대했다.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선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났지만 정인과 선미는 여전히 어색했다. 명절에 보고 아버지 생일에 보고 그뿐이었다. 깊은 대화는 없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선미는 정인을 정인 씨라고 불렀고 정인은 선미를 새엄마 혹은 선미 씨라고 불렀다. 가족이라기엔 너무 먼 사이였다. 도윤 씨는 안 왔어요? 선미가 물었다. 정인은 휴대폰을 봤다. 도윤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바쁜가 봐요.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선미의 말투에 뭔가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의사가 나왔다.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한 달, 어쩌면 그 이상. 보호자분이 계속 계셔야 합니다. 제가 있을게요. 선미가 말했다. 당연한 듯이. 정희는 고마워야 할지 불편해야 할지 몰랐다. 밤이 됐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은 아직 안 들어왔다. 거실은 어두웠다. 정희는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행할 것이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었다.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왜 불 안 켜놓고 있어? 도윤이 불을 켰다. 환한 빛이 거실을 채웠다. 정인의 얼굴이 보였다. 지쳐 있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뭐?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연락했잖아. 왜 안 받았어? 미안. 회의 중이어서. 거짓말이었다. 정인은 알았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회의 중이라면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놨을 것이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면 아예 꺼져 있었다. 어디 있었어? 회사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정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곤해. 자자. 도윤은 침실로 들어갔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정인은 소파에 남았다. 창밖을 다시 봤다.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정인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인은 병원에 자주 갔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선미도 거의 매일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공존했다. 말은 적었다. 필요한 것만 나눴다. 아버지 약 드렸어요. 네. 고마워요. 그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다. 도윤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병실 쪽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정희는 뒤따라갔다. 조심스럽게 복도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멈춰섰다. 도윤은 선미와 함께 있었다. 카페테리아 구석 테이블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선미가 웃었다. 도윤도 웃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정희는 숨이 막혔다. 왜 저렇게 편해 보이지? 왜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표정을 저 여자한테는 보여주지? 정희는 다가가지 않았다. 돌아섰다. 병실로 갔다. 아버지는 자고 있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정희는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확실하게.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도윤과 선미를 관찰했다. 의도적으로. 그들이 언제 만나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정희는 탐정처럼 움직였다. 병원에서 또 마주쳤다. 이번에는 정인이 먼저 봤다. 도윤과 선미가 주차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희는 차 안에 숨어 지켜봤다. 두 사람은 30분 가까이 대화했다. 선미가 뭔가를 꺼내 보여줬다. 서류 같았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버지 상태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거? 정희는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정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미가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여기서 뭐 해? 정인이 도윤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 장모님이 아버님 상태 이야기해줘서. 그래.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미가 끼어들었다. 정인 씨, 오해 마세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 정인은 선미를 똑바로 봤다. 선미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눈이었다. 그래. 우연이겠지. 계속 우연이겠지. 정인은 돌아섰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뒤에서 도윤이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인은 도윤의 서재를 뒤졌다. 뭔가 있을 것 같았다. 증거, 단서, 무엇이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 영수증들, 명함들.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메모지. 거기에 적힌 글씨. 선미 씨, 다음 주 화요일 2시. 스타벅스 강남점. 도윤의 필체였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정인이 병원에 있던 그날이었다. 정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만남이었다. 더 뒤졌다.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또 발견했다. 사진. 오래된 사진이었다. 20대로 보이는 도윤과 선미였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카페 앞에서 친밀해 보였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4년. 정희는 숨이 막혔다. 1994년. 자신이 도윤을 만나기 전이었다. 도윤과 선미는 아는 사이였다. 아니,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사진 속 그들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정희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도윤이 집에 들어오길 기다렸다. 11시가 넘어서 도윤이 왔다. 이게 뭐야? 정인이 사진을 내밀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내 서재에서. 왜 숨겼어? 왜 새엄마랑 아는 사이라는 걸 말 안 했어? 도윤은 말이 없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옛날 일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숨겨?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정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20대 때 잠깐 만난 적 있어. 대학 동아리에서. 그게 다야. 그게 다. 이 사진은 뭐야?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잖아. 그때 다들 찍었어. 우연히 남은 거야. 도윤의 대답은 매끄러웠다. 너무 매끄러웠다. 준비된 거짓말 같았다. 그럼 왜 요즘 새엄마랑 자꾸 만나는 거야? 안 만나. 그냥 병원에서 마주친 거야. 주차장에서 30분씩 이야기하는 게 마주친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뭔가 숨기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숨겨. 그냥 네가 예민한 거야. 예민? 정희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래. 내가 예민하겠지. 22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변하고 새엄마랑 몰래 만나는데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나? 도윤은 대답 대신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정희는 선미를 따로 만났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무슨 일이에요? 선미는 여전히 차분했다. 정희는 사진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선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옛날 사진이네요. 알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내 남편이라는 거?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알았어요. 아버님이랑 재혼할 때 알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옛날 일인데 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요즘 도윤 씨랑 자주 만나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선미는 한숨을 쉬었다. 병원 일 때문에 가끔 상의하는 거예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 상태는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왜 도윤 씨한테?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둘이 무슨 관계예요? 진짜로. 선미가 정인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정인 씨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냥 옛날 기억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기억. 그 단어가 정인의 가슴을 찔렀다. 무슨 기억이요? 선미는 일어섰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인 씨, 오해 푸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선미는 카페를 나갔다. 정인은 자리에 남았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인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에서 도윤이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온해 보였다. 정인은 도윤의 얼굴을 봤다. 22년을 함께 산 얼굴.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차갑고 창백한 빛. 정희는 그 빛 속에서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느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도윤과 선미 사이에. 그리고 그 비밀은 정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었다. 2주가 지났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의식이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재활 치료가 필요했다. 정희는 매일 병원에 갔다. 선미도 매일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평온한 척했다. 아버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안심하는 듯했다. 정인아, 네 새엄마가 잘 챙겨주더라. 네, 아버지. 너도 고마워. 매일 와줘서. 정희는 미소 지었다. 억지 미소였다.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병원 원무과에 들렀다. 아버지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보호자분이 두 분이시네요. 부인분께서도 자주 오시던데. 네. 새엄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남편분도 자주 오시더라고요. 정희는 멈칫했다. 남편이요? 네. 도윤 씨, 한 달에 서너 번은 오시는 것 같던데요. 부인분이랑 같이 오실 때도 있고. 정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윤이 병원에 그렇게 자주 왔다고? 정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군요. 정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도윤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선미와 함께 왔을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정희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기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정희는 도윤을 미행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도윤. 정희는 택시를 타고 뒤따랐다. 도윤의 차는 회사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강남 쪽으로 향했다. 30분 후 도윤의 차가 멈췄다. 고급 호텔 앞이었다. 정희는 숨을 죽였다. 도윤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정인도 내렸다. 조심스럽게 호텔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도윤을 찾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올라간 것 같았다. 정희는 로비 카페에 앉았다. 기다렸다. 30분, 1시간. 손은 떨렸다. 커피는 식어갔다.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도윤이 나왔다. 그리고 옆에는 선미가 있었다. 정희는 숨이 멎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다. 대화하며 웃으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도윤이 선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미가 웃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갔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정희는 로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직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울고 싶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정희는 받지 않았다.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문자가 왔다. 오늘 좀 늦어. 저녁 먼저 먹어. 늘 하던 거짓말이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던졌다. 소파에.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작게 떨었다. 22년을 함께 살았다. 믿었다. 사랑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배신이지. 밤이 깊어갔다. 도윤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고. 왜 불 안 켜놓고 있어? 도윤이 불을 켰다. 정인의 얼굴이 보였다. 무표정이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회사. 거짓말하지 마. 정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남 호텔 새엄마랑 같이. 내가 다 봤어. 도윤은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호텔에서 1시간 반이나 있다가 나오는 게 뭐가 아닌데. 정인아, 오해야. 진짜 오해야. 도윤이 다가왔다. 정인은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 역겨워. 정인아, 제발 들어봐. 우리는 우리? 너희는 우리야? 나는 뭔데? 정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이 폭발했다. 22년을 속인 거야? 처음부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도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눈이었다.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다. 정인아, 문 좀 열어. 제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어갔다.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그날 밤 정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이 왔다.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움직였다. 도윤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다. 정희는 서재로 갔다.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서랍마다, 파일마다, 책마다 놓친 게 있을 것이다. 분명히. 컴퓨터를 켰다. 도윤의 컴퓨터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생일. 틀렸다. 결혼기념일. 그것도 틀렸다. 정희는 생각했다. 도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날.
그리고 입력했다. 1994년 6월 15일. 선미와 찍은 사진의 날짜. 딸깍. 컴퓨터가 열렸다. 정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밀번호가 그날이라니. 도윤에게 그날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었구나. 파일들을 뒤졌다. 문서, 사진, 이메일. 그리고 발견했다. SM이라는 폴더.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대화 내용을 복사한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계좌 내역서. 정인은 계좌 내역서를 열었다. 도윤 명의의 계좌였다. 하지만 정인이 모르는 계좌였다. 거래 내역을 봤다. 매달 200만 원씩 송금되고 있었다. 받는 사람 이름 박선미. 정인은 숨이 막혔다. 1년간의 내역이었다. 총 2,400만 원. 도윤이 선미에게 보낸 돈이었다. 왜 돈을 보냈을까? 다른 파일을 열었다. 대화 내용이었다. 카카오톡 대화를 복사해 놓은 것 같았다. 선미야, 이번 달도 보냈어. 고마워. 잘 받았어. 조심해. 정인이 눈치채면 안 돼. 알아. 곧 끝나. 그때까지만 참자. 정인은 화면을 응시했다. 곧 끝난다? 뭐가 끝난다는 거지? 더 읽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응, 남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히려 빨라질 것 같아. 서류는? 다 준비했어. 위임장도 받았고, 정인이는 모르고 있어. 걱정 마. 정인의 손이 떨렸다. 위임장? 무슨 위임장?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PDF 문서였다. 제목은 재산분할 계획서. 내용을 읽었다. 정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아파트, 토지, 예금, 주식, 총 50억 원 상당. 그리고 그 재산의 분배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선미 35억 원 아파트, 토지, 도윤 3억 원 예금, 주식 정인 2억 원 현금. 정인은 문서를 읽고 또 읽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도윤의 이름이 여기 있지? 도윤은 아버지와 혈연도 아닌데? 문서를 더 내렸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철 사망 시 즉시 실행. 선미는 정식 배우자로서 50% 상속. 정인은 유류분 청구 전합의. 도윤은 선미로부터 재분배 받음. 정인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댔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게 진짜인가? 도윤과 선미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 정인은 구역질이 났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공복이었으니까. 하지만 계속 토했다. 마음이 토해내고 있었다. 한참 후 정인은 일어났다. 세면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정인은 서재로 돌아가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증거였다. 이혼할 때 필요할 증거.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선미를 만나기 위해. 병원 로비에서 선미를 기다렸다. 30분 후 선미가 나타났다. 정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인 씨, 무슨 일이에요? 이야기 좀 해요. 정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정인은 USB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아요? 정인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다 봤어요. 재산 분할 계획서. 도윤한테 보낸 돈. 전부 다. 선미는 말을 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인 씨, 이건 오해예요. 오해?
이렇게 상세한 계획서가 오해예요? 정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정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도윤 씨랑 짜고 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미도 목소리를 높였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이게 뭔데요? 왜 도윤 씨한테 돈을 받았어요? 왜 비밀 계획을 세웠어요? 선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도윤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정인은 숨을 들이켰다. 1년 전에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옛날 이야기하다가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정철 씨 재산이 많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선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저도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고 정인 씨는 저를 가족으로 안 보고 외로웠어요. 그때 도윤 씨가 다가왔고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까지 노린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도윤 씨가 먼저. 그만해요. 정인은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 횡령 미수죄로. 정인 씨, 제발. 선미가 정인의 손을 잡았다. 정인은 뿌리쳤다. 손 떼요. 역겨워요. 정인은 일어났다. 선미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인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저녁 정인은 집에서 도윤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 도윤이 들어왔다. 정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앉아. 정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도윤은 천천히 앉았다. 정인은 서류를 하나씩 밀어냈다. 계좌 내역서, 새엄마한테 보낸 2,400만 원, 재산 분할 계획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50억을 어떻게 나눌 건지 상세한 계획, 대화 내역, 나 몰래 새엄마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왜? 정인이 물었다. 단 한 단어. 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이 필요했어. 돈? 사업 실패했어. 2년 전에. 빚이 5억이야. 정인은 눈을 크게 떴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5억.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 아버지, 재산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미 씨를 만났어. 우연히.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 함께. 정인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래서 잠자리까지 한 거예요? 계획의 일부였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인은 일어났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서명해. 정인아. 끝이야, 우린. 정인은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22년의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배신 때문에. 3일이 지났다. 정인은 집을 나왔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지냈다. 도윤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인에게는 이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 선미와 도윤의 계획을 막는 것. 정인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병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선미는 없었다. 아버지, 오, 정인아. 왔구나.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정인은 가슴이 아팠다. 네 엄마는 집에 가셨어.
좀 쉬시라고 했어. 정희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아버지, 재산,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유언장 썼어, 작년에. 정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떻게 쓰셨는데요? 네 새엄마한테 반, 너한테 반. 법대로.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윤이 가진 계획서와 달랐다. 그 계획서에서는 선미가 35억, 정인이 2억이었다. 아버지, 혹시 위임장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세요? 위임장. 무슨 위임장? 재산 관리 위임장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쓴 적 없어, 왜? 정인은 안도했다. 그럼 선미가 거짓말한 건가?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한 건가? 아버지, 새엄마가 혹시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했어. 며칠 전에 병원비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정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어떤 서류였는지 확인하셨어요? 아니, 새엄마가 설명해 줬는데 그냥 병원비 자동이체 관련이라고. 아버지, 그거 혹시 복사본 있으세요? 없어. 새엄마가 다 가져갔어. 정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새엄마가 아버지를 속인 거였다. 병원비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 앞으로 새엄마가 무슨 서류 가져와도 서명하지 마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정인은 망설였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 새엄마가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도윤 씨랑 짜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인아, 내가 새엄마를 오해하는 거 아니니? 새엄마는 날 잘 돌봐줬어.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정인은 USB를 꺼냈다. 노트북을 켰다. 파일들을 보여줬다. 계좌 내역, 대화 내용, 재산 분할 계획서. 아버지는 화면을 응시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야. 네. 도윤 씨 컴퓨터에서 찾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속았구나.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72세 노인의 눈물. 배신당한 남자의 눈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정인도 눈물이 났다. 아버지와 자신 둘 다 배신당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날 저녁 정인은 선미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선미는 동의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선미는 초췌해 보였다. 화장도 하지 않았다. 정인 씨,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다. 정희는 파일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서명한 서류 사본이요. 병원에 요청해서 받았어요. 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재산 관리 위임장이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병원비 서류라고 거짓말했죠?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선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중요해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인이 알던 선미가 아니었다. 10년을 참았어요.
정철 씨 옆에서.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그냥 돈 때문에 한 거였어요. 정희는 숨을 들이켰다.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정철 씨는 외로웠고 저는 가난했어요. 서로 필요한 게 있었죠. 선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지겹더라고요. 늙은 남자 돌보는 게. 그때 도윤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도윤 씨랑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맞아요. 둘 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선미는 이제 숨기지 않았다. 모든 걸 털어놨다. 정철 씨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어요. 그럼 유산을 받고 도윤이랑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를 해칠 생각도 했어요? 선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네. 선미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다. 죄책감도 없었다. 정희는 일어났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로. 해봐요. 선미도 일어섰다. 증거 있어요? 위임장은 합법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셨으니까 속여서 받은 서명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선미는 차갑게 웃었다. 정인 씨, 현실을 봐요. 이미 늦었어요. 선미는 레스토랑을 나갔다. 정희는 자리에 남았다. 무력감이 엄습했다. 선미 말이 맞았다. 증거는 있지만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웠다. 아버지는 직접 서명했으니까. 정희는 주먹을 쥐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를 만났다. 어렵습니다. 위임장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거든요. 하지만 속여서 받은 거잖아요. 그걸 증명해야죠. 법정에서.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유산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배우자는 최소 50%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정희는 절망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다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미 씨에게 최소한만 남기시는 거죠. 하지만 법정 상속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혼하시면 돼요. 아버님이 선미 씨와. 정인의 눈이 커졌다. 이혼. 네. 그럼 선미 씨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정인은 희망을 보았다. 그거였다. 아버지와 선미를 이혼시키는 것.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을 설득해야죠.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겠지만 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인은 아버지를 설득했다. 처음에 아버지는 거부했다. 이혼은 안 돼. 체면이 있지. 아버지, 체면보다 재산이 중요해요. 새엄마한테 다 빼앗기실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정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새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네,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혼하마. 정인은 안도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이었다.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선미에게 전달됐다. 선미는 당황했다. 이혼. 왜? 선미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다. 정인도 그곳에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미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가요. 여보, 나가라고. 내 얼굴 보기 싫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선미는 정인을 쳐다봤다.
눈빛은 차가웠다. 정인 씨가 뭐라고 한 거예요? 진실을 말했어요. 정희는 선미를 똑바로 봤다. 아버지한테 전부 다 말했어요. 도윤 씨랑 짠 거, 재산 노린 거,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 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연이! 선미가 정인에게 달려들었다. 정인을 밀쳤다. 정인은 벽에 부딪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선미는 울부짖었다. 10년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선미를 제지했다. 선미는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소리쳤다. 정인아, 너도 곧 똑같이 당할 거야. 도윤 씨 때문에.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선미와 아버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황, 선미의 사기 정황, 정인이 제출한 증거들. 모든 게 아버지에게 유리했다. 2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다. 선미는 위자료로 5천만 원만 받았다. 원했던 35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선미는 사라졌다. 연락도 두절됐다. 정희는 홀가분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윤이 남아 있었다. 정인과 도윤의 이혼 조정이 시작됐다. 법원 조정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도윤은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다. 정인도 많이 지쳐 보였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합의 가능하십니까? 정인이 먼저 말했다. 재산은 반씩 나누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도윤이 물었다.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빌린 돈 전부 갚으세요. 돈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 그럼 분할로라도 갚으세요. 평생 걸리더라도.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조정이 성립됐다.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다. 22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밖으로 나왔다. 도윤이 정인을 불렀다. 정인아, 정인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왜? 미안해 진심으로.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인은 돌아봤다. 도윤의 얼굴을 봤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후회해. 많이.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정인은 돌아섰다.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정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혼자 운영했다. 바쁘지만 즐거웠다.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겼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정인은 일주일에 2번 방문했다. 정인아, 내가 날 지켜줬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는 정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행복하게. 네, 아버지. 정인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카페로 돌아왔다. 손님들이 있었다. 커피를 내렸다. 향기가 퍼졌다.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절이었다. 정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정인 씨, 저 선미예요. 정인은 숨을 들이켰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선미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다. 힘이 없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요. 정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인 씨는 용서 안 하시겠죠? 모르겠어요. 정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인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 슬픔, 안도, 해방.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자유였다. 거짓말에서, 배신에서, 과거에서. 정희는 카페 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정희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밤이 됐다. 정희는 카페 문을 닫았다. 집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이 길을 밝혔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도윤이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받지 않았다. 끊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다. 불을 켰다. 작은 원룸이었다. 하지만 온전히 정인의 공간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고요했다. 이제 괜찮아. 정인은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악몽 없는 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정인은 눈을 떴다. 새로운 날이었다.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다. 아름다웠다. 정인은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이야기는 끝났다. 배신과 욕심, 거짓말로 가득했던 이야기. 하지만 정인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선미도, 도윤도, 아버지도, 그리고 정인도. 하지만 정인만큼은 확실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그것이 정인이 배신에서 얻은 유일한 교훈이었다.